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다섯 번째 단원이고요. 자,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물질의 상태가 있죠. 물질의 상태가 있는데 이 물질의 상태는 크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중에서 특히 기체에 관한 것을 이번 단원에서 배워요. 됐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 대한 얘기들 중에서 기체에 대한 어떠한 특성들을 여기서 배우고요. 물론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용액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액체, 고체 및 상평형 이런 단원도 있고요. 액체, 고체, 뭐 상평형 이런 단원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상평형, 액체, 고체에서도 상평형 다루는데 기체가 없네 이름은. 그죠? 뭐 기체 쓸 수도 있어요. 뭐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액체가 기체되거나 고체가 기체되거나 기체가 고체, 기체가 액체, 고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 이렇게 여러 가지 평형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되고요. 기체 자체에 대한 특성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액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자, 용액은 저 뒤에 가면 수용액 이런 걸 공부하게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유기화학 하시게 되면 용매가 유기용매인 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화학은 용매가 물인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용액 파트에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물이 용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뭐 액체인 것, 고체인 것, 또는 이제 기체인 것도 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상태가 기체이면서 혼합물인 용액. 그게 이제 바로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뭐 돌턴의 분압 법칙이라든지 몰 분율 이런 것들이 이제 용액에서 얘기하는 농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다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기체는 이제 특별하게 특징이 좀 다른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실 때 기체에 대한 얘기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상태방정식이라는 건 기체에만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체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체 입자들의 어떠한 종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따로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주로 다룬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상기체 에 대해서 보고 실제 기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체 파트의 공부는 이런 식으로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파트로 나눠지게 되고 자,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로서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을 하게 돼요. 기체 분자 운동론 이런 걸 하게 되고요. 사실은 뭐 이런 것도 나중에 할 때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것들을 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느냐 뭐 이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속도에 대한 얘기들 할 때 뭐 평균 속도, 최빈 속도, 제곱 평균, 제곱 속도를 이제 쓸 때는 사실은 이제 기체 분자 운론에서 제곱 평균, 제곱근 속도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평균 속도나 아니면 최빈 속도 같은 경우에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가지고 구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 물리화학이나 조금 더 나간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하시면 되고 일반학 범위에서는 그런 속도에 대한 어떤 개념들과 의미성 정도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랑 관련돼서 우리가 확산이나 또는 이제 분출의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자, 과거에 이제 중달 교재에서는 뭐 평균 자유행로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평균 자유행로에 대한 개념은 옥소비에서만 이제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중달에도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볼 내용들이 조금 생겼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얘가 이상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온도, 압력, 부피, 뭐 이런 개수 이런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아서 이제 보정해서 쓰게 되는데 이때 보정하는 것이 이제 압축인자, 압축계수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데르발스 기체 방정식을 쓰게 돼요. 근데 이 반데르발스 기체 방정식의 경우에도 이제 뭐 A 값이나 B 값을 여러 가지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이제 R이라든지 T 이런 관계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또 화학, 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공에서 가서 배우시면 되고 아니면 물리화학에서 또 나오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압축인자와 뭐 반데르발스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일 온도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 온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압축인자가 1이 되는 그 온도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일반학 범주는 벗어나는 거라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하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기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쵸? 기체는 사실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담는 용기에 따라서 이제 그 모양도 바뀌고 부피도 이제 바뀌게 되는 뭐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일단 여기 보니까 뭐 대기압에서 기체가 가하는 압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금속통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 가열을 멈추고 통을 밀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냉각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거죠. 기체가 막 빠져나갔어 이렇게. 그쵸? 빠져나가고 있는 중에는 여기 안에 있는 기체가 뭐 분명히 있겠죠.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의 압력이 일기압이라 그 뜻인 거죠. 근데 여기를 맞게 되면은 기체가 어떻게 돼요? 냉각되면서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물 위에다가 이렇게 양초를 하나 올려놓고요. 이렇게 컵을 뒤집어 놓고 뭐 이제 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타고 나면 뭐 이제 이게 꺼져요. 꺼지는데 꺼진 다음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들어올 수 있거든. 물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여기 O2가 다 사라져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실제로 실험적으로 해보면요. O2가 사라지는 어떠한 양에 비해서 물이 들어오는 부피가 이제 우리가 산소가 다 사라졌다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가열 여기가 양초가 타면서 여기 온도가 높잖아요. 기체가 팽창되었다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 압력을 이 물이 올라오면서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거지 이런 것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냉각과 가열 조건에 의해서 기체가 이제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현상들 때문에 이렇게 뭐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체를 다룰 때는 어떠한 기체가 가지는 어떠한 세기, 힘의 세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제 압력을 주로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들이 이제 이런 거죠. 어떠한 이제 벽면이 있을 때 기체 입자가 이렇게 한 점만을 때릴 수 있다면 뭐 힘을 쓰시면 돼요. force를 쓰시면 되지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면적에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면적에 가해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단위 면적당 이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 크다는 것 이게 이제 압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써 어떤 기체 나타내는 힘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 속의 수은 기둥이 접시에 수은 표면에 가한 압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이제 수은을 담아 놓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거꾸로 뒤집게 되면은 여기는 진공이지. 물론 사실 이 수은도 증기압을 가질 수는 있는데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진공이라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었을 때 내려오는데요. 자 이때 항상 수위가 같은 쪽을 보면 돼요. 수위가 아니죠. 이거 수은 경계면이 같은 쪽을 쳐다보시고 이렇게 누르는 압력하고요. 자 여기는 진공이니까 요 수은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이 같다. 만약에 이제 대기압이 세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토리첼리가 실험했죠. 참 옛날 사람들은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실험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수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막 수은에다 손도 담그고 막 그랬대요. 어쨌든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게 이제 760mmHg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1기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토리첼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1기압이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단위로는 1atm을 쓰죠. 요 atm이라고 하는 건 atmospheric pressure의 의미를 담고 있고 자, 요 기구를 뭐라냐면 이거를 바로미터라 불러요. 그러니까 바로미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대기압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자, 요 1기압이라고 하는 이 값은 수은 기둥으로는 760mm H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센티미터로 쓰게 되면은 76cm Hg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이로 쓸 때는 항상 어떤 물질인지 써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수은이라고 하는 놈은 밀도가 13.6g per mill예요. 밀도가. 자, 물은 1g per mill라서 자, 만약에 얘를 물기둥으로 바꾸게 되면은 얘보다 13.6배만큼 더 올라가고요. 그게 대략적으로 10.3m의 H2O가 돼요. 그래서 물기둥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거야.
밀도의 비만큼 올라가는 높이의 비도 생겨요. 그러니까 밀도의 비가 1대 13.6이면 결국에 올라가는 높이도 높이는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지, 그지? 13.6대 1 이런 비율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클수록 잘 올라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지워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760mm HG가 있는데 여기 보면 760 토르가 있어. 이거 누가 실험했냐면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토리첼리가 실험했잖아. 그래서 이제 토르라고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기압이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101325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 자, 우리가 1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파스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 뉴턴 퍼 미터 제곱을 1 파스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압력이란 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를 킬로 파스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1.325 킬로 파스칼이라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아마 일기예보 같은 거 보게 되면 헥토파스칼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101 3.25의 헥토파스칼. 헥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 있죠. 요 헥토라고 하는 게 얼마냐면은 10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13.25 헥토파스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